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가. 즉, 존 롤스의 이 정의론을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하는 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도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원만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고,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롤스는 무지배일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사회 제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진입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 사회의 제도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법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겠는가, 그 설계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고민을 했고, 롤스의 결론은 무죄의 베일이라고 하는 장치를 배경으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바로 정의의 두 원칙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롤스가 그리고 있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롤스는 우리가 무지배일 상태에서, 무지배일이라는 배경 아래에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롤스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의의 두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롤스의 정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가 제안한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뭐냐?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갈등, 충돌하여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 자유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거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선거의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기본적 자유가 있다. 즉 투표권으로서 기본적 자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고 해서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혹은 나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훨씬 더 적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든 열등하든 누구나 시민으로서 한 표씩 평등하게 보장하자. 바로 이것이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평등한 자유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은 이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즉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바닥이에요. 국적, 인종, 종교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 국적, 인종, 종교, 자, 여기서 인종의 경우는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이죠. 반면에 국적이나 종교는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인종은 태어날 때 유전적인 측면에 의해서 우연히 주어진 조건이고, 국적이나 종교는 태어난 이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이니, 인종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고 국적과 종교 같은 것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입니다. 자, 그런데 롤스가 말하는 이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은 이러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을 우리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제도적 차원에 적용하자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제1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자유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예요. 자, 그래서 이 롤스가 말하는 제1원칙은 즉 평등한 자유 원칙은 그 어떠한 사회적 유용성 혹은 사회적 이익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서 배운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 총량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면,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가 기대된다면 어떠한 행동과 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롤스는 설령 어떠한 제도나 행동이, 롤스는 제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롤스는 제도가 되겠죠. 어떠한 제도가 행복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제도가 행복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 그 제도가 행복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않느냐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제도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 즉 행복 총량의 극대화에 그 제도가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 삼아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회의 그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백인이고 소수가 흑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 총량의 극대화만 고려하게 되면 백인에게는 투표권을 많이 부여하고 흑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 행복 총량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이 흑인보다 다수이기 때문에. 즉 행복 총량의 극대화라면 투표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이 흑인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정당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롤스는 그러한 불평등한 투표권이 설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백인을 고려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 즉 행복 총량의 극대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 삼아서 소수, 즉 흑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거나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롤스의 평등한 자유 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기본적 자유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기본적 자유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가 유용성의 극대화, 행복 총량의 극대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을 설령 그 제도가 증가시키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로 인해서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받는다면 그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어떠한 제도가 행복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 자유다. 이렇게 롤스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원칙을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민족은 다수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그러한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은 소수라고 합시다. 자, 이때 우리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다수인 우리 한민족에게 유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수인 한민족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소수인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총량의 극대화, 유용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선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수인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다수인 우리 한민족, 원래 살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리하고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도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서 든 기본적 자유, 양심, 사상, 종교, 그 다음에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소수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시키거나 아주 축소시키고 우리에게는 확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롤스의 기본적 자유에 따르면, 롤스의 이 제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에 따르면 양심, 종교, 사상, 정치적 자유, 투표권과 같은 이런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 단순히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공리주의 관점이 설령 구현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으로 해서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지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이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유형성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과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이기만 하면 동일한 똑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왜 이것이 가능한가? 아까 언급된 것처럼 이 롤스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것이고, 그 결과 도출한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죠.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다문화 가정으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인해서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적 만약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민수라는 친구의 부모님 모두 파키스탄이나 혹은 필리핀 출신이라고 합시다. 혹은 그 둘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출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민수는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친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친구는 그 사회에서 소수입니다. 소수. 비록 이들이 소수이지만 내가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졌다. 즉 나의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해서 즉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소수라고 해서 소수에게 불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소수가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이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등한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민수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 즉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똑같이 평등하게 보장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롤스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을 다문화 정책에 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1원칙을 다문화 정책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수의 우리와 소수의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우리의 기본적 자유와는 턱없이 부족하게 불평등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 원칙을 다문화 정책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을 다문화 정책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수인 우리와 소수인 다문화 배경을 가진 민수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다문화 정책은 바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 가장 이 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소수인 그들을 다수인 우리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즉 민수의 사회적 배경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연의 여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리와는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다르고 우리보다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롤스의 평등한 자유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수인 우리에게 유리하고 소수인 다문화 배경을 가진 민수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행복 총량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라고 하지만 롤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리주의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할지라도 기본적 평등한 자유 원칙에서 강조하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희생될 수 없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롤스는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유용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 총량의 극대화로 희생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분은. 자, 실제로 이러한 것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롤스는 바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무지배리라고 하는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무지배를 쓴다면 여러분이 다문화 가정의 배경에서 여러분이 태어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수의 우리 한국인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가정 배경 하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악한 가정 배경 하에 태어난 사람이 불평등에 직면하는 방향으로 사회제도를 설계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악한, 즉 소수인 다문화 가정의 배경 하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제도를 설계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수인 다문화 가정의 배경에,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그러한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무지배리라고 하는 장치를 배경으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러한 이 방향성을 롤스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